영서 지역 처음으로 원주에서 개막한 동북아 경제축제인 GTI 박람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강원 마을 박람회 등과 함께 열려 역대 최대 규모로서 치러집니다. 초유의 무관중 축구 경기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여준 가운데 강원도의 대북 사업도 올스톱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이 문을 열고 내년 3월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이어갑니다. 반면 연탄 기부는 목표치의 6%대에 그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원도회가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장을 현지 시찰했습니다. 민간 투자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내년 전기차 양산에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동북아 경제교류의 장인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영서 지역인 원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600개 이상의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7번째를 맞으며 처음 영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내외 기업 530개 부스가 만들어졌고 바이어 500명과 구매 투어단 10,000명이 참가해 지난 행사보다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Event is good, wonderful, and they have many things which are useful in India for our company and for Indian industry. 이곳 박람회장에 마련된 원주관에는 지역 내 100개 기업이 참여해 저마다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내 마을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마을 박람회가 신설됐고 글로벌 푸드존에 100여 개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합니다. 한일 간의 경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들이 대거 찾아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계약을 이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강원도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I 경제협력 포럼 등 동북아 지역 정부와 기업들의 다양한 교류회장이 마련되며 행사 기간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함께 열려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또 국제 박람회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커다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관람객 15만 명 이상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 경제한류 축제인 GTI 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원주 따뚜 공연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 대표팀 간의 경기가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분명히 보여준 장면인데요. 강원도의 대북 사업도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60여 개 민간 사회단체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를 결성해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남북 관계의 분위기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최대 난제입니다.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는 꽉 막힌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됐습니다. 남북 산림협력 사업, 연어 부화 사업,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이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야별로 추진을 했으나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다고 보십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는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이번 주 중 북측과 만난 뒤 대회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하고 20일 날 김경성 이사장이 북측하고 접촉을 한다는데 접촉 성사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그 개체 여부가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세계 유일 분단도인 남북 강원도 간 협력을 통해 남북 강원도의 발전과 남북 평화를 이끌겠다며 시작한 강원도의 대북 사업들. 경색되는 국제 정세를 떠나 강원도의 대북 사업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난방시설이 열악한 주민들은 벌써부터 겨울나기가 걱정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 은행이 문을 열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탄에 가득 실은 손수레가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갑니다. 수레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에 다다르자 봉사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합니다.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힌 봉사자들을 바라보는 어르신은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연탄 살 돈이 없어 땔감으로 힘겹게 겨울을 났던 할아버지는 텅 빈 창고에 하나둘 채워지는 연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어. 날 떠신 날을 떼지 말고 날 죽고 일 때면 이거 이만하면 충분히 돼요. 3.5kg 연탄이 지게에 하나씩 올려질 때마다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주려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겨울이 벌써 추위가 빨리 찾아왔는데 이렇게 연탄을 저희가 기부함으로써 올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밥상 연탄은행은 재개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원주 지역 1,324가구에 연탄 40만 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연탄값은 639원으로 동결됐지만 배달료를 합친 소비자 가격은 장당 800원에서 1,000원 사이. 한 푼이 아쉬운 에너지 빈곤층 주민들에겐 큰 부담이어서 금탄이라 불립니다. 아직까지 모금된 연탄은 목표치의 6%에 그치는 데다 올해도 춥고 긴 겨울이 예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도내 접경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대규모 소탕 작전이 민통선 안쪽에서 펼쳐졌습니다. 철원에 이어 파주에서도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도내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8시간 동안 진행된 DMZ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이 끝났습니다. 도내 5개 접경 지역에서는 117마리의 멧돼지가 사살됐는데 고성 지역에서만 57마리에 달합니다. 다니는 멧돼지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이제 잡은 거는 일부 초소에 잠밥을 놓고 거기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뭐 상당히 지금 전방 쪽에는 멧돼지가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에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원과 경기도 연천, 파주에서 잇따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은 높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멧돼지 소탕 계획은 없는 가운데 접경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망대로 이어지는 고성 지역 국도 곳곳에서는 축산 관련 차량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멧돼지 출몰 신고가 늘어나면서 접경 지역은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전방에서 이제 토익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근 이제 농경지나 내지는 야산에 그 신고가 그 전보다는 좀 잦더라고 보니까 접수를 받으면 엽사들이 바로 가서 이제 그 포획하는 거로. 멧돼지 소탕 작전의 효과 분석에 따라 정부의 다음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핵심 사업인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장을 현지 시찰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원도를 상대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에 제기된 민간 투자 특혜 의혹을 질의하고 이모빌리티 산업 단지에서 생산될 전기차의 경쟁력과 우려점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12월 말 공장 준공, 내년 3월 전기차 양산 기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인 이동형 X선 진단 시스템의 실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이동형 X선 진단 시스템 제조업체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병원 내부에서만 할 수 있던 X선 진단을 도서벽지 보건지소나 군부대 등 응급 현장에서도 가능하도록 실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측은 이번 실증 사업이 병원 외부에서 병원으로 영상 전송만 가능할 뿐 진료 행위는 할 수 없어서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제6회 호국 영령 추모제가 오늘 원주시 현충탑에서 열렸습니다. 전몰 군경 유족과 상위 군경 가족, 국가유공자 단체, 군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분향과 제례, 추모곡 등을 올려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는 합동 제례를 통해 영령을 위로하고 호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추모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등굣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밥 먹기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원주여자중학교 학부모회는 오늘 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